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싸게 살 기회? 실적 악화 vs 데이터 풍부 팽팽.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선 테슬라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테슬라 주가가 $600 선까지 떨어지자 다시 오지 않을 완전히 싼 가격이라며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다. 테슬라 주가는 1000슬라를 넘어 최고 지난해 11월 $1243를 찍었다.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며 테슬라도 $700 아래로 미끄러졌다. 최근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낮아졌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5일 목표 주가를 $395에서 $385로 하향 조정했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1분기와 비교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이다. 현 주가에 비하면 40% 이상 낮은 수치다. JP모건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2분기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과 독일 베를린 공장의 생산 차질 등이 테슬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7월 2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여파로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분기보다 5만 5천여 대 감소한 25만 4,695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올해 초 가동한 오스틴 베를린 공장을 돈을 태우는 거대한 용광로에 빗대며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 주가 하향은 이미 시작됐다.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에 따르면 댄 레비 크레디트 스위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1125에서 $1000로 11% 내렸다. 앞서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역시 같은 이유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00에서 $1200로 7.7%가량 낮춘 바 있다. JP모건이 급격하게 목표 주가를 내리기는 했지만 목표 주가 주라향이 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레비와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역시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도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베런스는 현재 미국 증권가 애널리스트 50% 이상이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매수 차원을 넘어 지금이 테슬라를 저가 매수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크프라 리서치의 게런 넬슨 애널리스트가 대표적이다. 게런 넬슨 애널리스트는 현재 대내적으로 혼란기이지만 성장 잠재성은 매우 높다며 현재의 테슬라는 2010년대의 애플과 아마존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한다.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매력적인 진입 순간이 생겼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의 분석대로 테슬라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2010년대 애플과 아마존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다. 애플은 2010년대 1000% 이상, 아마존은 15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매출 성장률은 각각 연평균 27%, 33%에 달한다. 베런스는 만약 테슬라가 앞으로 10년간 과거 2010년대의 애플이나 아마존만큼의 수익을 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에선 테슬라 주가는 $400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지어 투자 의견을 올린 증권사도 있다. UBS는 목표 주가를 $1100로 유지하면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UBS가 투자 의견을 올린 날 주가는 장중 2% 넘게 오르기도 했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 경영자 역시 테슬라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우드는 일론 머스크 CEO를 다방면에 능통한 르네상스맨이라고 호평하며 매수에 돌입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낮아 다시 테슬라 투자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우드는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하다. 그의 테슬라 목표 주가는 $5000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이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테슬라 차량을 직접 뜯어보는 영상으로 유명한 유튜버 샌디 멀로앤트 어소시에이츠 대표는 테슬라의 전자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경쟁사보다 8년 앞서 있다고 주장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역시 2021년 기준 51억 마일에 달하는 테슬라의 압도적인 자율주행 데이터 양에 주목한다. 자율주행을 목표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선 수치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데이터다. 물론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증권가에서 가장 경계하는 오너리스크다. 또한 데이터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다. 자율주행은 아직 시장의 평가 기준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테슬라가 쌓아놓은 데이터가 적절하게 사용될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카툭튀 줄어들까?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잔망경 탑재. 애플이 내년에 나올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에 고사양 전망경을 채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5일 해외 인매체 GSMRNA에 따르면 링치고 대만 TF 인터내셔널 연구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대 6배쯤 확대를 지원하는 잔망경이 내년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밍치권 연구원은 아이폰 15 전 모델의 잔망경이 탑재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꼭 집어 프로맥스 모델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맥스 이하 아이폰 15 모델들은 기존 망원 렌즈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폰 시리즈는 후면 카메라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잔망경이 탑재될 경우 이른바 카툭튀가 최소화될 수 있다. 성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링치고 연구원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탑재될 잔망경 렌즈는 6배 줌과 더불어 센서 이동 안정화 기능이 있는 1200만 화소 1/3 센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6배 줌의 경우 3배 줌 렌즈가 있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2배에 해당한다. 더불어 가장 큰 카메라 하드웨어를 탑재한다는 의미도 있다. 잔망경 렌즈가 탑재되면 대형 이미지 센서를 넣을 수 있다. GSMRNA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6.1인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크기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가운데에선 잔망경이 없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밍치고 연구원은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이어 2년 후인 오는 2024년에 나올 아이폰 16N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모두 잔망경을 탑재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2024년 윈도우 12 공개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 전략과 관련해 메이저 버전 공개 주기는 3년으로 하고 대신 기능 업데이트는 지금보다 자주 제공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윈도우 센트럴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윈도우 새 버전은 2024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당초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초 2023년 선보이려던 코드명 선밸리 3로 불리는 윈도우 클라이언트 계획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윈도우 센트럴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윈도우 11을 발표하면서 매년 메이저 업데이트 틀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발자는 윈도우 12 마지막 윈도우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윈도우 11은 일회성 공개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윈도우 센트럴 보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OS 전략을 바꾼 듯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년에 한 번씩 윈도우 메이저 버전을 공개하는 대신 기능 업데이트는 좀 더 자주 하려는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하는 윈도우 기능 업데이트를 많게는 1년으로 4회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윈도우 센트럴은 전했다. 2015년 출시된 윈도우 10은 2025년 중단될 예정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올해 프라임데이 역대 최대 3억 개 넘게 팔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틀짜리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냈다. 아마존은 14일 멤버십 서비스인 프라임 회원들이 올해 12에서 13일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3억 개가 넘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역대 최대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약 2억 5천만 개가 팔렸던 것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아마존은 올해 이 행사에서 전 세계 프라임 회원들이 분당 10만 개가 넘는 제품을 샀다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소비자 가전제품, 가정용품, 아마존 브랜드 기기였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그러나 구체적인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CNBC는 프라임데이 판매 현황을 추적하는 정보 사이트 뉴머레이터를 인용해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주머니가 빠듯한 가운데 올해 쇼핑객은 사치품보다는 필수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례로 과자 묶음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린 품목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또 뉴머레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주문의 약 58%가 $20 미만의 물품이었다.
그러나 이런 물가 상승도 프라임데이나 다른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열정을 둔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지적했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미국의 전체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은 119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보다 8.5% 증가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카카오, 결국 구글 인앱 결제에 백기. 아웃링크 내린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반발해 온 카카오가 외부 결제 웹으로 연결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카카오톡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기존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등 결제 시에 나타나는 안내 내용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플레이 업데이트를 신청했다. 이에 구글은 이날 오후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승인했다. 이로써 약 2주간 벌어졌던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일단락된 셈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심사를 거부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웃링크를 앱 내에 담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글은 올해 상반기부터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최고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 결제 혹은 자사에서 제공하는 제3자 결제 등 두 가지 결제 방식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PC 모바일 웹 결제창으로 연결된 아웃링크는 금지했다. 이 같은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업데이트가 제한되거나 삭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구글의 업데이트 제한 조치에 카카오는 자사의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앱 형태로 최신 버전을 배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양사의 갈등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양측의 임원을 불러 3자 면담을 진행하고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카카오 측은 아웃링크 삭제 결정에 대해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방통위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태로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방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하는 등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